옛날 옛적 한 고아소년 피트는 여자친구 렌과 함께 놀고 스쳤다 우연히 한 문을 발견합니다. 그 문은 버려진 수용소로 이어지는 문으로 문 너머에서 나타난 괴한은 렌을 납치해 사라지고 이를 목격한 피트는 그 충격으로 코마 상태에 빠집니다. 눈을 뜬 피트는 마을로 나가 친구들에게 렌의 행방을 물어보지만 렌은 돌아오지 않았고 렌을 찾으러 간 어른들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른은 한 명도 없고 괴물까지 나타나는 장소들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레드윈드 마을의 비밀이 점점 밝혀집니다. 대체 피트가 코마에 빠진 동안 마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게임 네버송입니다. 네버송은 세레니티 포지가 개발, 배급한 어드벤처 게임으로 미스터리, 퍼즐, 액션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네버송의 책임 프로듀서인 정호아 양은 인터뷰를 통해 네버송이 본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청춘, 젊음, 순수함의 죽음과 그를 극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속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의도는 두 가지 장치를 통해 플레이어들에게 전달됩니다. 첫 번째 장치는 네버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노래입니다. 게임 내에서 노래는 단순히 사운드적인 장치에 불과하지 않고 등장인물 사이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선율은 각각 인물들 간의 사랑이나 기억 등을 상징하며 피트가 선율을 수집함으로써 단절되었던 관계들을 하나씩 풀어갑니다. 두 번째 장치는 그래픽입니다. 공간을 묘사한 그래픽은 포근한 분위기부터 공포스러운 분위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합니다. 이에 걸맞는 개성 있으면서도 어렸을 적 추억 한켠에 있었을 법한 캐릭터들은 피트의 청춘과 젊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플레이어들의 추억을 자극합니다. 네버송을 통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렸을 적 순수했던 모습을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프로듀서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렇듯 감성적인 요소가 많은 네버송이지만 한편으로는 여타 감성 어드벤처들과는 다르게 납치나 코마라는 어두운 소재를 도입해 어릴 적 추억에 또 다른 면을 부각하기도 합니다.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볼 수 있는 영상은 책을 읽는 듯한 효과를 사용하여 동화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또한 영상 내의 운율을 강조한 텍스트 전개는 영어권 동화책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으로 몽환적인 느낌을 줘 네버송의 감성 잔혹 동화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컨트롤러 중심의 플레이를 권장하는 게임의 특성상 키보드 플레이가 다소 힘들 수 있으며 일부 보스 몬스터들의 히트 판정 부위가 명확하지 않아 공격 부위 파악에 시간을 소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스토리의 이해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세부적인 부분이 아리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게임 설명에서는 네버송의 이야기가 코마 상태에서 깨어난 피트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어디에나 벽난로가 있는 이 상황이 과연 현실이 맞는 걸까요? 다만 본 게임이 전장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후 또 다른 후속작을 통해 해소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버송에서는 각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가 끝나면 클리어 보상을 노래로 지급합니다. 보상이 새로운 능력도 아이템도 아닌 노래라는 점이 처음에는 의문이었습니다만 그 노래들이 렌의 소장품이라는 형태로 주인공의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어드벤처라는 장르의 특성에 집중한 면모도 찾을 수 있었는데 네버송의 핵심 능력은 기동력입니다. 단일한 공격 방식에 여러 이동 기술을 갖는 방식은 게임의 본질이 피트의 모험, 즉 어드벤처 장르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본질에 대한 추구는 보스 몬스터들과의 전투를 거듭할수록 단조로운 공격과 복잡한 이동 능력의 조화라는 새로운 사고 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플레이어들에게 드러납니다. 네버송은 장르의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복잡한 퍼즐이나 특별히 어려운 액션 레벨 디자인을 매력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어드벤처 요소가 두드러지는 때에는 아름다운 아트와 음악을, 액션에서는 적당한 난이도의 액션 스테이지를 선사할 뿐입니다. 어느 한 것이 모자람이 없고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의 게임을 완성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화로운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조화는 플레이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점점 커다란 감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감정이 플레이어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게임 초반에 만연한 피트의 불안감에서 모험을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감정들의 바다가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스토리의 이해에는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퍼즐과 시원한 타격감, 좋은 음악과 귀여운 캐릭터 등의 요소들이 네버송을 충분히 사랑해줄 만한 게임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1회차) 플레이를 마치고 엔딩을 다 보면 원석 열쇠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1회차 플레이에서 방문할 수 없던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극장입니다. 극장에서는 네버송의 개발자 토마스 브러쉬가 8년 전 만들었던 게임 코마의 영상을 틀어주며 네버송인 코마의 후속작임을 밝힙니다. 원래는 제목을 Once Upon a Coma로 지으려 했으나 전작과 너무 겹쳐 보이며 홍보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에 네버송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등의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후의 내용은 공식 스토리가 아닌 주관적인 해석이 섞인 추측임을 밝힙니다. 전반적인 네버송의 스토리로 추측하자면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코마 상태에 빠진 피트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로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렌과 피트는 결혼을 하였으며 병이 있는 렌에게 의사가 된 피트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여 점점 그녀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렌은 그들의 결혼기념일에 피트가 전화를 받지 않자 뭔가 이상하다며 집에 와달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지만 피트는 듣지 못하고 결국 렌은 그날 사망합니다. 이를 마치고 돌아온 피트는 죽은 렌을 보고 충격에 빠져 현실 도피성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죄책감으로 인해 코마 상태에서 렌과 관련된 가상의 사건을 만들어내며 사라진 렌을 찾기 위한 여정에 떠납니다. 피트는 자신의 소홀함이 렌을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의식 속에서 남아 가상의 악당을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고 그녀를 구하여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려 한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사건 때문에 게임 속 마을은 현실과는 다소 달라지는데 게임 내에서 피트를 돕는 믿을 수 있는 친구 버드는 사실상 렌이며 피트의 친구들은 성인이 된 피트가 의사로서 일을 할 때 담당하던 경계성 성격장애, 강박증, 마약 중독 등의 정신과 환자들일 것입니다. 어른들을 혐오스러운 괴물로 표현하고 마지막에 결국 렌을 납치한 닥터 스마일이 어른이 된 피트의 부정적인 면모들의 집합체 그 자체였다는 설정을 보면 성인이 되어 렌을 소홀히 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결과적으로 이 모든 왜곡의 원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른이 된 피트를 물리친 어린 시절의 피트에게 렌이 웨이크업이라고 이야기하며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어서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라 위로해주며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피트는 과연 코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현실과 허상,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사건의 전말을 풀어나가는 퍼즐 액션형 어드벤처 게임 네버송이었습니다.